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투싼과 스포티지 깡통 등급, 그러니까 기본 등급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투싼과 스포티지 사이에 자잘한 옵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 뭐 사실 차이가 난다 해도 둘 다 껍데기만 다른 거의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디자인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스포티지는 기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됐고 여러모로 K5와 함께 과학자의 느낌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아우라가 나오고, 투싼은 뭐 밋밋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이제 윗급 산타페 형님은 디자인에 좀 자기 주장이 강했는데 투싼은 무난함과 좀 깔끔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고요. 앞서 말했듯 자신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투싼에만 들어가는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투웨이 럼버 서포트, 그러니까 허리 받침대인데요. 바로 이 친구를 말하는 건데, 이제 앞뒤로 허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정말 체감 있는 그런 허리 지킴이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들어간 차량과 안 들어간 차량은 장거리 주행 시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굳이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구세주 같은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개 이 허리 받침 기능은 뭐 시트 옵션에 묶여서 인질로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급 산타페도 그렇고 이 투싼도 그렇고 현대가 나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빼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들 시프트란 옵션인데요. 이제 최근에 출시하는 차량들부터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친구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듯 핸들 뒤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따로 있는데요. 주행 중에 이 버튼을 조작하면 기어 단수를 높이고 낮출 수 있어서 보다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돕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세단도 아니고 SUV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제 내가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어를 한 단계 낮춘다면 좀 더 빠르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질구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티지는 중간 등급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포티지는 기본 등급에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지만 투싼은 선택할 수 있다, 이건데요. 뭐 제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싼에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라이트라고 약 80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후방 모니터 포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뭐 내비게이션보다 2인치 작고 블루링크도 안 들어가고 뭐 순정 내비게이션도 없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감으로써 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이 8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 옵션의 의존도를 크게 낮춰주는 친구인데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엔 뭐 프로토 에어컨이나 스마트키, 포켓팅 라이팅 등 부가적인 옵션들이 같이 묶여 들어가는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좋은 선택지지만, 보시다시피 차값이 세금 포함 거의 120만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이 멀티미디어 라이트라는 선택지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물론 투싼에선 이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선택할 경우엔 스마트키가 없다는 정말 뼈아픈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월 할부금을 낮춰준다는 대단한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유리창에 끼임 사고를 방지해주는 옵션으로 사실 운전석보단 조수석이나 2열에 탑재하는 것이 더 좋지만 운전석이라도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창문을 올리는데 이제 그러다가 뒷사람의 팔이나 손을 끼이게 할 뻔한 적이 있어서, 만약에 내 차에 애들이 탄다면 2열에 이 옵션이 꼭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스포티지가 좀 더 나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이제 투싼 같은 경우엔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로 내가 설정한 속도를 넘지 않게 도와주는 옵션인데, 이 스포티지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그러니까 내 차량 앞에 있는 카메라가 교통 표지판을 인식해서 이 제한 속도를 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똑똑한 옵션인데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가속을 해서 딱지뗄 걱정을 날려주는 그런 친절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에선 현대 스타리아로 처음 언급했던 그런 최신형 옵션인데, 의외로 같은 집안 투싼이 아닌 배다른 형제 스포티지가 이 옵션을 탑재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다는 점인데, 투싼은 이제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가 들어가지만 스포티지는 이렇게 하얀색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기본으로 들어간 헤드램프라 이렇게 MFR 타입,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를 정말 밝게 비춰주는 그런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나중에 옵션으로 프로젝션 헤드램프, 즉 이렇게 먼 거리를 좀 얕게 비춰주는 그런 야간에 좀 더 유리한 헤드램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신 디자인의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간다, 이 점인데요. 이제 투싼은 이렇게 생긴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속도 게이지나 전체적으로 좀 올드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스포티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에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속도나 RPM 게이지도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줘서 뭐 우리가 요즘 흔하게 옵션으로 추가하는 그런 풀 디지털 클러스터의 맛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 역시 현대 기아차에서는 스타리아가 제일 먼저 선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투싼은 제외하고 스포티지부터 이렇게 탑재시켜줬습니다. 요즘에는 현대의 경차 캐스퍼에도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죠.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실내 부분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체감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싼과 스포티지에서 약간의 옵션 차이가 나는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차량의 껍데기만 다른 거의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신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 취향에 맞춰 차량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역시 차값도 두 차량 모두 기본 등급에서 권장 구성을 구성했을 때 투싼은 2,960만원, 스포티지는 2,980만원 정도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친구들을 할부로 구매할 경우 스포티지를 기준으로 전액 할부 36개월 시 매달 약 82만원, 60개월 시 약 51만원, 선수금을 500만원 넣을 경우엔 60개월에 약 45만원, 36개월에 74만원, 1000만원을 넣을 경우엔 36개월에 약 58만원, 60개월에 약 36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모쪼록 자신의 상황에 맞춰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두 친구 모두 굉장히 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대기기간이 현재 기준으로 반년도 훌쩍 넘지만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